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삶의 방향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거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몇 년 전 저는 그런 젊은 리더 한 명을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떤 것도 그를 흔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갈등 앞에서도 침착함을 지켰습니다. 저는 자연스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제 마음에 닿을지는 제가 직접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답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감정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를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였죠. 우리는 종종 진정한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지 오해합니다. 끊임없이 강인함과 빠른 결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감정이 마비된 상태, 즉 무감각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느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강해져, 그냥 잊어버려,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며 감정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외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고통이나 실망,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충분히 경험하도록 허락한 뒤 그 감정들이 내 삶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인식과 훈련된 절제력을 통해 인생을 항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심장 주위에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굳건히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내면의 나침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부정이 아닌 내면의 힘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지하고 있어. 하지만 이 일이 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 사소한 비난, 스트레스 가득한 순간들에 당신의 소중한 감정적 에너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감각이 아니라 깊은 성숙함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힘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그들이 현실과 단절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역경이 주는 교훈은 흡수하되 그것이 자신의 판단력을 흐리거나 마음을 병들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선택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사회는 종종 극단적인 감정 표현을 낭만적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우리가 얼마나 깊이 느끼는지를 증명하라고 끊임없이 부추김을 당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 탄력성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싸울 가치가 있는 싸움과 그렇지 않은 싸움을 구분하고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조용한 훈련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차가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천하무적인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자기 인생 이야기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감정의 자동 조종 장치에 따라 사는 것을 멈추고 의도를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그저 반응하는 존재에서 인생을 창조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조용한 힘 속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능력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강인함이 어떤 모습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연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하고 의도적이며 오래 지속되는 종류의 힘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감정적으로 격앙된 세상에서 즉각적인 반응은 이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이메일을 받거나 운전 중에 누군가 끼어들거나 동료가 내 업무를 비판할 때 우리는 그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날선 답장을 보내고 불평을 터뜨리고 자신을 방어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이런 즉각적인 반응의 문제는 그것이 종종 무의식적이며 이성적인 의도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의미 있는 결과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뛰어넘어 우리의 대응을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반응이 본능이라면 깊이 생각하고 내놓는 대응은 성숙의 증거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리더십은 시작됩니다.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감정이 없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이 당신의 분노나 공포를 요구할 만큼 가치 있지는 않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 짧은 멈춤의 순간, 즉 외부의 자극과 당신의 대응 사이에 그 찰나의 공간에 리더십이 존재합니다.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인도됩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리더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뢰를 주고 위기 상황에 평온을 가져오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 그들이 사소한 일에 흥분하거나 모든 도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명확하게 대응하고 목적을 가지고 말하며 굳건히 자신의 중심을 지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얻어진 기술입니다.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마주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묻는 대신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갈등을 키우는 대신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당신은 긴장이 팽배한 곳에 사려 깊음을 가져오고 자존심보다 인내를 택하며 압박이 아닌 원칙에 따라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당신의 팀, 동료,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단서를 당신에게서 찾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당신은 혼돈의 본보기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하게 대응하면 당신은 강인함의 본보기가 됩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침착함은 초능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외부 환경이나 타인 또는 자신의 감정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누군가 잔인한 말을 하면 상처받아야만 하고 일이 잘못되면 무너져야만 한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중 얼마만큼을 우리 내면으로 받아들일지는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힘을 무엇에게 줄 것인지 선택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형태의 힘입니다. 이는 당신의 마음의 벽을 쌓거나 인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의견에 반응할 필요가 없고 모든 실패가 위기는 아니며 모든 갈등이 당신의 평화를 희생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스스로에게 이것이 내가 지금부터 쏟으려는 에너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할 때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충동에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택하고 결정하며 스스로를 이끌게 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90년대 말 혹독했던 IMF 외환위기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던 그때 가정을 지키고 회사를 이끌었던 리더들이 보여준 침착함은 단순한 평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있었기에 많은 이들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옛 선비들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수양했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리더, 사상가, 그리고 중심이 잡힌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들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도 건강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면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며 모든 싸움에서 이기거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집중입니다.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대상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삶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관점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기분이 당신의 책임이 아니며 한 번의 실패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으며 실망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 훈련해야 합니다. 성찰과 의도적인 선택,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교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자유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평온하고 갈등 속에서도 친절하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꾸준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충동이 아닌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사람과 문제에 그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그때 당신은 삶의 환경에 갇힌 죄수에서 벗어나 자기 감정 세계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압박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깊은 매력을 발산합니다. 혼돈이 펼쳐지고 모두가 공황에 빠졌을 때 그들은 조직의 굳건한 다이 됩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두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상황과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히 현존하되 압도당하지 않을 뿐입니다. 스트레스가 전염되는 세상에서 평온함 역시 전염됩니다. 당신이 평정심을 구현할 때
당신은 자신을 도울 뿐만 아니라 모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끌게 됩니다. 말없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 꾸준한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공황에 빠지지 않는 리더, 감정이 격해질 때 명확함을 가져오는 리더 말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안정감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이는 마치 온도계가 되어 주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실내 온도를 직접 설정하는 온도 조절 장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설정합니다. 시끄러움을 힘과 동일시하는 세상에서 평온함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사람들은 평온한 것이 무관심하거나 수동적인 태도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함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의 통달입니다. 평온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신호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수련을 마친 사람, 구지방을 장악하지 않고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화를 느끼면서도 공격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픔을 느끼면서도 마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온함은 상충하는 감정들을 품으면서도 명확성과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평온한 리더는 평온한 문화를 만들고, 평온한 친구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며, 평온한 부모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를 키웁니다. 그 영향력은 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렇기에 내면의 통달에서 비롯된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듯한 태도는 위선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다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침묵이 어려운 문제의 일부를 해결하도록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한 걸음 물러나 평온함을 선택하십시오. 평온함은 약점이 아니라 궁극적인 형태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소리치거나 강요하거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이끌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